한 걸음 한 걸음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 그래, 이거는. 조금만 걸어도 찾아오는 온몸의 통증은 매일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싫어질 것 같아. 살찌고 당뇨가 오고 그러니까 걷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결혼식 이후 30kg을 더 뺐지만 아직 뱃살은 여전한데요. 많이 날 게 130kg 나갔는데 지금은 67점 적으니까는 많이 빠진 거죠. 사람 하나는 빠져나간 거예요. 살은 숱하게 뺐어도 배는 나온 건 여자 나간 건데 어떻게. 여전히 두툼한 뱃살 때문에 걱정이라더니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데요. 물과 간식은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당 떨어질까 봐 많이 넣고 다니네. 어지러우면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해. 정신이 잃기 전에 먹어야지. 비만과 함께 찾아온 당뇨병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원명숙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체중을 체크하는 일인데요. 키 157cm에 몸무게 67kg. 아이고. 그녀가 이렇게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내가 볼 일이 아니고 소화기내과를 가라. 거기서 이 괴사생인가 알게 됐어요. 80% 절제했어요. 비만과 당뇨병으로 인해 도미노처럼 무너진 건강. 그야말로 살기 위해 위절제술까지 감행하며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당뇨병과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당뇨 진단 받고 나서 나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했는데 거기 당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220에서 180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최고 나갈 때 460까지 나간 적 있어요. 가족력도 전조 증상도 없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당뇨병 진단. 내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여기 계단 내려오는데 피해가 어지러우니까는 계단이 세 계단인데 한 계단으로 알고 디뎠는데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그냥 굴렀어요. 전화가 지고 있었으니까 119를 불렀죠.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당이 있다고 얘기해 준 말을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후 사는 게 살얼음판 같다는 원명숙 씨. 힘든 몸을 이끌고 외출에 나섰는데요. 몇 계단 걷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멈춰 섭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 어지러운 당 때문에 온 거지. 어지러운 게. 그전엔 그 어지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당이 오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걸 느끼고 확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핑 돌면서 쓰러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 현기증을 자주 느낀다는 그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긴 것 같은데 내가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막 어느 때 하나 더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이 헷갈리지. 이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도 불안한 상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원명숙 씨. 헐레벌떡 지하철에서 내리는데요. 소변이 급해 목적지보다 2정거장이나 먼저 내리고 말았네요. 당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자주 다니죠. 화장실을. 1시간이면 2-3번 가요. 밤에 잠도 설치고. 당뇨병의 대표 증상인 다뇨, 다갈 증세를 달고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소변을 많이 보면은 단백질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입이 마를 때가 있어요. 급하게 마를 때가 있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목적지. 딱! 엄마 왔어. 언제 왔어? 방금 왔어. 날씨 많이 더운데 괜찮아? 응. 우리 딸
엄마 걱정해서 자주 오는데 만나면 만나서도 반가워도 어떡해. 엄마가 당뇨 때문에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챙겨드리려고. 딸과 함께 찾은 곳은 시장인데요. 딸 순호 씨는 가끔 이렇게 데이트를 가장해 엄마의 식단을 단속한답니다. 국물 있다, 국물. 엄마에게 건강한 음식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소스도 있잖아, 소스. 소스 안 먹어. 아니면 기리로 먹을까? 길이 있어. 집에. 길이 있어? 깔깔해서 안 먹어. 왜 안 먹어? 엄마가 당뇨도 있고 건강이 아무래도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흰밥보다는 좀 이렇게 콩이나 곡류 같은 거 좀 이렇게 섞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흰밥 드시고 싶으시다고 까칠까칠하다고 안 드신다고 하시네요. 엄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여기 먹을까? 응. 바로 먹음직스런 떡볶이입니다. 평소에도 흰쌀로 만든 쌀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맛있어, 엄마? 응, 맛있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을 부른다고 밀가루로 만든 달달한 호떡으로 마무리하네요. 먹거리 투어가 돼버린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바로 저녁밥을 준비하는데요. 엄마 밥하게? 응. 우리 딸이 왔으면 밥 해야지. 매일 삼시세끼 흰쌀로만 밥을 짓는다는 원명숙 씨. 애들이 막 한잔 자꾸 먹으라고 우리 사이도 성하고 다 성한데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잡곡을. 잡곡밥보다 하얀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뭘 해도 기분이 좋죠. 쌀밥을 고집하는 엄마의 식습관은 딸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에서 많이 먹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먹어? 쌀밥을 먹어야 힘이 나. 빨리 먹어. 엄마 진짜 탄수화물 중독이야, 진짜. 꼭 흰쌀밥을 먹어야만 포만감이 느껴진다는 원명숙 씨의 식습관은 혈당 관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인슐린 조절 장애를 일으켜 혈당을 높이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시급함에도 식습관만큼은 바꾸지 못한다는 원명숙 씨. 몸 관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제일 걱정이죠.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허리둘레와 비만도 측정, 그리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복부 비만이 진단되었고 그로 인해 역시 여전히 혈당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변에 요단백이 좀 검출이 됐어요. 최근에 어지럽거나 뭐 다리 저림이 있거나 몸이 좀 붓거나 아랫배가 좀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지러운 건 있어요. 어지러운 건 있으세요? 당뇨병 환자들한테서는 요단백이 발견되면 당뇨병성 합병증의 시작일 수 있고요. 지금 정말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시면은 합병증으로 확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12년 차, 이미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 과거 폭식증에 100kg 넘는 초고도 비만이셨고 비만 유전도 없으신 걸 보니 전형적인 비만성 당뇨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안 좋게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눈도 안 보이면 걱정이고 다리도 심하면 다리도 절단이잖아요. 그러면 걸을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모든 게 다 무서운 거죠.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런 병이 온 것 같아 후회되고. 최근 부쩍 전에 없던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원명숙 씨. 혈액순환 장애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 혈전약도 처방받았습니다. 혈액 내에 당이 많이 섞이게 되면 피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피떡인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당뇨병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인데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망막의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 혈전이 폐혈관에 가서 박혀서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병. 우리는 어떤 식습관으로 합병증에 대비해야 할까요? 밥심, 이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의 탄수화물 사랑 정말 유별나죠.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중독에 특히 더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들인데요. 실제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40, 50대에 접어들면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늘어납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면 또 식욕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탄수화물 중독에 노출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식사 후에 유독 참을 수 없는 그 졸음이 막 밀려오거나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진다, 이럴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흔하다면 굉장히 흔한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결국 비만과 당뇨병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그간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왔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단순당으로 전환돼서 혈당을 높이는 이 정제 탄수화물에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평소에 많이 먹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 음식들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식빵 두 쪽에는 각설탕 대략 10개가,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 한 공기, 각설탕 대략 24개 정도, 또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라면 한 개에는 대략 26개의 각설탕이 들어있는 셈입니다.